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말 필기 1급 합격 영상 그리고 공부 방법 추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커말 1급 자격증을 따게 됐냐면 제가 휴학을 하면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이 조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자마자 외국어, 중국어 자격증 공부를 해서 HSK를 따고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다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인턴 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휘리릭 지나다 보니 어느새 제가 복학을 했더라고요. 제가 복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복학을 딱 하면서 또 잊고 있던 그 자격증 취득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든 거예요. 복학을 했으니까 좀 빠르고 수월하게 그리고 실용적인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커말 1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엑셀을 꽤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커말 1급 필기 시험을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9월 3일에 시험 접수를 해뒀었는데 9월 3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가 갑자기 또 유행을 하는 바람에 전체 시험이 다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9월 3일 시험이던 저는 9월 2일에 취소 문자를 받고 책을 딱 덮고 그날부터 커말을 공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따기는 따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접수를 해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커말 접수가 거의 무슨 피켓팅 마냥 진짜 어려웠거든요. 자리가 너무 없어서. 그래가지고 월요일이 되면 열려요. 그 접수 창이. 그래서 월요일에 딱 10시 대기 타고 있다가 10시부터 계속 이제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보다가 가장 빨랐던 접수가 10월 6일. 그때 접수를 해두고 또 혹시나 취소가 될까 싶어서 그 다음 주, 그주 일요일 저녁 타임도 하나 추가로 접수를 해뒀어요. 그래서 총 두 개 타임에 접수를 해두고 추석이 끝날 때까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커말 공부는 못했어요. 이제 복학을 해보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과제도 비중이나 뭐 중요도 같은 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꽤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금세 추석이 돼서 추석은 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마음에 또 쉬었어요. 3일 동안 공부를 한 제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커말 1급을 공부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우선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 요약본을 먼저 봤어요. 요약본을 이틀 정도 봤는데 바로 문제를 풀기에는 아무 개념 없이 푼다는 그 부담감이 조금 커서 요약본을 먼저 읽게 됐어요. 요약본도 인터넷에 그냥 뭐 커말 필기 1급 요약본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는 PDF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으셔서 그거를 읽으시면 되는데 이틀 동안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틀을 뭐 내도록 읽었던 게 아니라 그냥 틈날 때 뭐 밥 먹기 전, 뭐 지하철 타기 전,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틈나는 시간을 다 해서 이틀이 걸린 거지 조금 시간적 여유가 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아서 읽으시면 아마 5시간 정도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읽을 때 다 외워야지 하고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조금 집중을 해서 이 단어들이 기억이 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처음 보는 단어 같진 않은데 뭐 좀 친근한 단어 같은데 라는 느낌만 좀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2일 동안 요약본을 읽고 저는 바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를 저는 6회본을 뽑았거든요. 6회본을 2020년도 가장 최근 것부터
한 6회분 뽑으니까 2017년도까지 뽑으니까 6회분이 나오더라고요. 그 최근 것부터 풀지 않고 그 예전 거부터 풀었거든요. 예전 거부터 푸는 게 조금 좋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해설이 조금 더 많아요. 그 문제에 달리는 코멘트에 해설을 달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익명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훨씬 자세하게 훨씬 많이 그 해설을 달아줘요. 그래서 요약본을 한 번 본 저도 보고 이해가 될 만큼 좀 자세하게 적혀있는 해설이 많았고, 그리고 사람 기분이라는 게 뭔가 최신 거는 최신 시험의 경향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어서 그 예전 것부터 이렇게 최신 거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저는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고 공부를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차 문제, 1회차 해설 이렇게 두 개를 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1회차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시간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요약본 때 봤던 단어들이 있는지 이런 거 상기시키시면서 천천히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 유의할 사항은, 제 공부법에서 유의할 사항은 답을 체크를 할 때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지 마시고 되게 조그마한 점처럼 티나지 않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티나지 않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채점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푼 문제에 오답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오답이 정답처럼 인식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해답을 채점을 바로 해요. 채점을 할 때는 맞는 건 두시고 틀린 것만 빨간색으로 보기에다가 체크를 해요. 그러면 보기에 원래 보이지 않게 작은 점으로 해뒀던 것들이 빨간색 체크를 통해서 확실한 오답이 다 정답으로 표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그다음 바로 해설지를 봅니다. 해설지를 보면 한 문제에 보기가 있고 그 밑에 해설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해설이 정말 상세하게 개념을 다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형광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공부 개념 키워드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또 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 아까 나온 생존 처음 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구나, 뭐 이런 식의 감을 조금씩 익히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1회차 문제, 1회차 해설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2회차 문제를 다시 풉니다. 2회차 문제를 풀고 1회차랑 마찬가지로 2회차 해설을 보는 건데요. 2회차 문제도 보이지 않게 점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 푸신 다음에 바로 채점을 하세요. 바로 채점을 하시고 빨간색으로 틀린 부분에만 체크를 하세요. 맞은 건 그대로 그 빈 공란처럼 두시고, 그리고 바로 해설 보면서 또 형광펜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1회차랑 2회차랑 똑같이 반복을 했죠? 이랬을 때 3회차로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1회차로 돌아와요. 이때 1회차 문제랑 해설지가 있죠? 문제랑 해설지가 있을 때 해설지로 돌아옵니다. 문제 해설지에 돌아오면 해설지에는 답을 체크하지 않고 형광펜으로 해설만 공부를 했었죠? 여기에 굵은 검정색으로다가 체크를 하세요. 답을 체크하면서 해설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요. 좀 두 번째 복습을 한 거죠. 아까 1회차 문제 풀고 1회차 해설로 한번 복습하고 돌아와서 해설지를 한번 두 번 복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3회차 문제를 풉니다. 3회차 문제 해설이 있으면 3회차 문제를 푸세요. 쭉 푸세요. 쭉 푸시고 바로 채점을 해요. 할 때 아까랑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틀린 부분만 체크를 합니다. 바로 해설지, 3회차 해설지로 형광펜으로 해설 보면서 키워드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4회차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전에 2회차 해설지로 돌아갑니다. 아까 1회랑 마찬가지죠? 2회차 해설을 돌아가서 컴퓨터 사인펜 같이 굵은 검정색으로 답을 체크를 해요. 답을 체크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보기가 이게 있고 이 해설이었지 라는 걸 상기 계속 시키시면서 공부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아까 1회차랑 동일하게 2회차 해설지 공부까지 마쳤죠? 그럼 지금 1회차, 2회차 두 개 다 2번씩 복습을 했어요. 여기서 4회차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다시 1회차 문제지로 돌아가세요. 문제지로 돌아가시면 그 빨간색으로 오답이 표시되어 있을 거고 맞은 건 아무 표시가 없을 거예요. 티 안 나게 표시해뒀었던 거니까. 자, 이때 첫 번째 문제, 1회차 문제지를 봤을 때 본인이 맞았던 문제가 분명히 알고 푼 문제도 있겠지만 찍었던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2회차 복습을 했던 기억을 살려서 1회차 문제지에 그 굵은 검정색으로 다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다시 문제를 풀고 답을 또 맞춰보겠죠? 답을 맞춰보면 세 번째 복습을 1회차에 완성을 하신 거고 2회차는 2번 복습 하셨어요. 이제 4회차 문제를 푸시는 거죠. 4회차 문제 풀고 답 보이지 않게 체크하고 채점하면서 빨간색으로 오답 표시하고 해설지 보면서 형광펜으로 공부하고 자 여기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3회차 해설지로 돌아가겠죠? 3회차 해설지를 보면서 굵은 검정색으로 표시합니다. 굵은 걸로 공부한 다음에 자 3회차 했으니까 2회차 문제지로 돌아가겠죠? 2회차 문제지에서 굵은 걸로 다시 풀어요. 다시 풀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무조건 3번에서 4번은 모든 회차를 훑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유형 같은 것도 파악이 되실 거고 이제 그 외워야 하는 게 정확히 어떤 종류가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약본을 이틀치 읽고 남은 이틀 동안 이렇게 3회차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4일 정도면 커말 1급 필기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커말 1급 필기를 합격하고 느낀 거는 우선 접수를 하세요. 접수만 해도 진짜 반은 성공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번 진짜 코찬 패스 들어가셔서 신청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텐데 계속 자리가 없어요. 지금 들어가셔도 11월까지 거의 풀로 매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접수를 가장 먼저 하시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짝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 자격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끈기를 가지고 외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조금 암기한다. 좀 내가 이 유형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를 따고 실기를 따는 동안 텀이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복학을 해서 정신이 없다거나 뭐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좋은 자격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커말 필기 1급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사안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모두 합격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